저희가 오늘은 남자 아이돌이랑 여자 아이돌 편을 지나서 이제 솔로 편을 갖고 왔는데요. 솔로 편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총 각각 10곡씩을 선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가져온 처음 곡은 이석훈님의 사랑하지 말아요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이제 프로듀스 그룹인 로코베리 분들이 프로듀싱을 하셨고 작곡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곡이 발매가 되었고요. 구성은 전형적인 발라드예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모든 악기들이 다 나오고 벌써 시작하면서 악기들이 싹 빠지면서 피아노로 시작해서 빌드업이 되는 구성이고요. 사실 첫 시작에 스트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귀를 확 사로잡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스 부분에 이제 피아노로 이석훈님이 되게 담담하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약간 교회 오빠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되게 감미로운 보컬을 잘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 부분에 그대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좋아하는데 이제 1번밖에 아직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오늘은 못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제가 가져온 곡은요. 전 이하이 씨의 스페셜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는 이하이 씨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 톱10 중에 하나입니다. 피처링이 블랙핑크의 제니씨인데 이게 제니씨가 블랙핑크에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노래여가지고 네 처음에 제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곡인데 저는 이 노래에서 제니씨와 하이씨 두 분의 감성이 비슷하다고 느꼈었어요. 두 분 다 힘을 쭉 빼고 부르시는데 그 속에 공허하면서도 애절한 소울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임팩트가 있는 하나의 멜로디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은은하게 매력이 있는 두세 가지의 멜로디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서 은은하게 중독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계속 찾아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하이님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이님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가져온 두 번째 곡은요. 우원재님의 시차예요. 사실 한국에서 한창 힙합이 유행했을 때 저는 10질이어서 아예 힙합을 듣진 않았었어요. 특히 랩을. 근데 이 곡은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고 그중에 힙합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곡은 워낙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설명을 막 여기 이게 좋았고 이게 좋았고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가지고 온 이유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속도가 있다고 해요.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 되었고 트럼프가 70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둘 다 대통령이 어찌됐든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 특히 한국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제 속도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내 속도를 내가 찾아서 천천히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두가 비웃던 소음이 전국에 울려 퍼져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국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주디님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스텔라 장씨의 그대는 그대로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페스티벌에 갔을 때 처음 듣고 반해서 찾아듣게 된 노래인데 네, 페스티벌의 특성상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하나만으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곡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봤었는데 새벽에 혼자 듣다가 눈물을 찔끔 흘리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그대는 그대로 그냥 그대인 채로 남으면 돼 라는 단순하다면 단순한 가사이지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되었고 그런 가사와 섬세하고 담담한 스텔라 장씨의 보이스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마 작년 한 해 저희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곡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제야 이렇게 좋은 노래를 알게 됐을까 후회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좋은 곡 늦게 알면 후회하잖아요. 이제 제가 가져온 세 번째 곡은요. 안예은님의 홀로봄이라는 곡이에요. 사실 안예은님 목소리가 정말 특이하세요. 그래서 안예은님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된 계기는 안예은님이 가장 유명했던 곡인 홍연이라는 곡을 처음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 곡은 이제 사극 느낌으로의 곡이어서 그런지 나중에 사극 드라마였던 역적
열정을 훔친 도적에서도 수록된 곡이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홀로콤이라는 곡도 되게 특이한 곡이에요. 사실 요즘 힘들어 그러면은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건네주기 마련인데, 이 곡은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노래 가사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저에게, 무기력한 저에게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힘든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힘을 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어찌 보면 요즘 힘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주디님의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가져온 세 번째 곡은 샘 김씨의 선앤문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샘 김씨의 보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R&B부터 포크, 락까지 가능한 샘 김씨의 보컬이어서 너무 좋아하고, 샘 김씨 자작곡 감성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운드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기타 사운드로는 따뜻하고 포근한 태양을, 그리고 일렉 기타 소리로는 차갑고 오묘한 달을 상징을 해서 노래 제목처럼 해와 달을 동시에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해와 달이 공존하는 그 순간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뮤직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카자흐스탄의 대자연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음악과 엄청 잘 어울리니까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고, 네. 이제 제가 가져온 네 번째 곡은 20살님의 개 말고라는 곡입니다. 20살님은 제가 프리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싱어송라이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20살님이 나오게 되셨는데요. 이 곡이 제 귀를 사로잡은 이유는 지금 들리시는 노래에 딱딱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저는 딱 그런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후렴 부분에 영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0살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고막 남친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하셨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 제 귀가 탈탈 녹더라고요. 제 고막 남친 중 한 분입니다. 이제 주디님의 네 번째 곡이죠. 네, 저는 아이유님의 그 사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좀 너무 예전 노래만 들고 오는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곡을 한 곡 넣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유님의 새 앨범 중에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일단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이 장르가 블루스인데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블루스지만, 여기서 리드미컬한 멜로디와 창법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 이걸 듣다 보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행동과 모습이 상상이 되어가지고 마치 한 권의 책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임과 동시에 너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은 가사여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매일을 춤추듯이 살아서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 뗄 수 없었나 봐요. 이런 가사들.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들고 왔습니다. 진짜 아이유님 가사 특히 자작곡이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거 자작곡이거든요. 아마 이 앨범을 유일한 자작곡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파트 1의 저의 마지막 곡이죠. 이제 저는 카더가드님의 명동콜링이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카더가드님은 더팬에서 우승하시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전참시의 묻어가든 때문에 카더가드님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메이드 더 소울이라는 예명이셨는데, 그 협업 밴드의 오형님의 추천으로 카더가든이라는 예명으로 이름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동콜링 같은 경우는 더팬에서 경연곡으로 해서 무대를 섰던 곡이에요. 인트로의 신디 소리가 좀 좋아서 저희는 꽂힌 곡이었고요. 이 곡은 요즘 노래에 기승전결 있다 그랬잖아요. 되게 잔잔하다가 마지막에 막 호흡을 치면서 막 터지는 노래들이 줄을 이루는데 잔잔하게 그냥 가는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은 흑인 음악에 가까운데, 최근에는 이제 카더가드님이 밴드도 생기고 소속사도 그쪽 관련이셔가지고 최근에 노래들은 오히려 락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곡들이 인기가 많지가 쉽지가 않은데,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덤덤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주디님의 1부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제가 가져온 마지막 곡은 백예린 씨의 그의 바다라는 곡인데요. 저의 1부 컨셉은 위로, 감동, 감명, 영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런 1부를 마무리할 곡으로 그의 바다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 노래에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많이 주로 듣는 편인데 나를 바다라 불러주는 너. 그럼 보통 어떤 노래의 가사를 들을 때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돼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노래는 한 구절이 좋아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노래는 한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전 이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자주 듣는 노래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내 이야기 같다라고 공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저 나를 바다라 불러주는 너 이걸 들을 때마다 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해요. 뭐 전반적인 내용만 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저 파트를 들을 때면 괜시 누군가 나를 바다라는 애정 어린 말로 불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럼 저희의 1부는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안녕.